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및 읍면,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김두기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2,632만 9천 원이 증액된 811억 3,914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면 자치 행정운영,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 3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1천만 원, 평창읍 주민소통 한마당 운영비 1천만 원, 어린이 반짝 물놀이 운영비 2천만 원, 도 주민자치 박람회 홍보관 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사 실비 지원금에 도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일반 보전금에 자율방범대 차량 경광등 교체비 1,6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용평 자율방범대 초소 복구 1,384만 9천 원, 대관령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평창군 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통일 준비 역량 함양을 위한 자문위원 워크숍 지원에 1천만 원을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에 계상하고 민간 행사 보조금에서는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조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 지회 운영 지원에 2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 평창군 청년연합회 행사 지원에 100만 원 증액된 3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새마을 지도자 미탄면 협의회 사무실 정비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현안 행사 지원 도비 보조 사업에 한국자유총연맹 도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도비와 군비 각각 2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지원 민간 이전에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66만 원이 증액된 8,870만 1천 원을 계상하고 평창군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일터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회의실 LED 스크린 구축 및 개선 공사 시설비에 2억 원을 계상하고 151조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2억 6,630만 5천 원, 직원 화합행사 운영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운영 예산 일반 운영비에 공무 국외 출장 공용 차량 임차료 1천만 원, 해외 봉사활동 운영 물품 구입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공무원 국외 업무 여비에 7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024년 임금협약 소급분 1억 1,536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에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로
기본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차 유급 휴가수당, 정근수당 가상금 등 총 734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18만 3천 원을 계상하고 152쪽입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에 119만 9천 원이 증액된 3,625만 4천 원을 2024년 임금협약소급분 573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새마을 지도자 육성 잔액 63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육성 이자 2만 7천 원,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 잔액 172만 3천 원,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 이자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68페이지 그 조직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원 화합 행사 운영이 이게 예전에 있었던 행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다시 그 시작하는 건가요? 네, 이 예산은 매년 성립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기 미도래로 이제 1회 추경에 계상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근데 직원 화합 행사를 전체가 모여서 집합하여 하는 행사는 코로나 이전에 시행을 하였고 이후에는 부서별로 금액을 분배해서 이렇게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간단한 체육 행사와 뭐 회식 정도로 이렇게 직원 격려에 그쳐서 지금 거의 한 5년 가까이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 행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 사업소, 읍면, 또 센터, 의료원과 본청 직원들 간에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서로 직원들 간에 그 화합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취임하셔서도 지금 3년째 그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올해 이제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올해는 가능하다면 직원 화합 행사를 집합 행사로 추진하려고 예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네. 그 예전에는 뭐 행사 때 저도 가봤는데 그때 뭐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체육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체육 행사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뭐 참 좋았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 이제 없어졌다가 이제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잘했다. 이럴 때 직원들이 모여서 또 사기 진작도 되고 또 이럼으로써 또 일을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예,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정 의원입니다. 명세서 149쪽이고요. 설명서는 57쪽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그때 지난해 1월 1일 날 그 장평에 LPG 가스 폭발로 인해서 그 용평 자율방문대 초소가 이제 소실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진행됐는데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게 공사 지금 진행 중인가요? 네, 이번에 부족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난해에 이제 사업비를 2억 6천을 2024년도 총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비 2억 5천, 자선 취득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중에 그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 2월을 1,300여만 원을 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해가 바뀌고 또 그 사업 그 처리 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그러면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384만 9천 원 이 부분을 이번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언제쯤 준공 예정이죠? 저희가 준공은 저희가 이제 추경을 성립된 이후에 바로 용평면에 재배정되어서 할 거고요.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는 마무리한다.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비가 누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샌드위치 판넬 부분이 면적이 좀 늘어난 바람에 한 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럼 이게 당초에 설계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뭐 구조를 더 바꾸느라고 네, 조금 늘어난 면적을 조금 더 덮어야 되는 면적을 조금 더 추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를 수량을 보면 124회배에서 234회배로 거의 배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 면적이. 그런데 설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그 내용은 설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설계 노력대 보고 이게 부족분이 이제 한 1,300 정도 드는 것 같은데 네. 이 샌드위치 판넬 부분에서 1,211만 8천 원 정도면 입찰 잔액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지난해에 사고 이월 원인 행위액까지만 사고 이월을 하고 한 700만 원 정도가 불용을 됐습니다. 이제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계속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올해 추경에 무령 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예, 세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확보됐던 예산 대비 한 600만 원 그렇게 되겠네. 정도가 더 이제 추가로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없어서 네. 이렇게 새로 세운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불용된- 잔액은 전부 다 불용 처리가 불용 돼- 처분됐기 때문에 때문에, 다시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그 이 부분 사실은 그 책임이 있는 그렇게 LPG 회사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그럼, 받아서 네. 저희가 세입 조치를 했고, 했어요 벌써? 네, 아. 그렇습니다. 다 이제 준공하고 그 우리가 썼던 부분을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기로는 그 처음에 그 계획된 그 부분만큼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지금 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왔다고요? 네. 얼마 정도 들어왔죠 이게? 정확하게 제가 2억 5천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2억 5천이 제가 들어왔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해 네, 그렇게 주시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받았다니까 네. 잘하셨고 그렇게 해서 2억 5천을 받았대 해서 딱 2억 5천만 드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뭐 초소가 이제 방범대 초소로 하지만 좀 바람직한 거는 그 지역에 청년들이 같이 청년들의 그 회의실 공간으로도 같이 쓰더라고. 그래서 한 건물을 가지고 청년회도 쓰고 방범대도 쓰고 또 그 지역의 청년들이 잘 활용하는 걸로 봐서는 네. 좀 가성비가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방범 대원들의 초기 대응 때문에 대응도 잘하셨고, 네, 그 예. 수많은 인명 피해를 예. 줄일 수 있었고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말씀처럼 다목적으로 방범대 예. 사무실이지만 여러 청년 단체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뭐 이 폭발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도 잘 하셨고 또 여러 단체가 잘 활용을 하는 건물인 만큼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뭐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명세서 149페이지고요. 설명서가 56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 경광등 교체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네, 이거 지금 아마 그 법정 규격에 맞게 지금 변경하라고 내려와서 지금 바꾸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경찰과 다른 색상을 경광등을 이용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범대 차량에는 경찰 순찰차와 똑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국민들에게 오인할 수 있다. 그래서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차등을 해서 경찰이 아니고 방범대원. 왜냐하면 경찰 순찰차만 보면 범죄자들은 또 막 피하다가 또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범대원과 경찰 차량을 구분하라는 그런 이제 규격
이제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정 규격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철거하는 비용과 교체 설치하는 비용 그런 부분이 이제 그다음에 그 구조 차량에 대한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1,683만 원을 이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파란색으로 다 바꾸라고 한 네. 거로 제가 좀 많이 맞습니다. 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빨강 파랑이 있는 거를 파랑으로 바꾸는데 그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있나요? 그 색깔만 파란색으로 바꾸면 안 되나? 그 전체를 바꿔야지만 그 색상으로 표출이 됩니다. 지금 현재 빨강 파랑에서 네, 파랑만 할 수는 없고. 네, 방범 대원들은 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빨간색 있는 게 더 자기들이 이제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는데 이게 법정 규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 방범대원들이 또 더군다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바꿔주는 건 맞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빨강 파랑을 파랑으로 바꿔야 되니까 빨간색을 그냥 다 전체 교체하지 않고 색깔 파란색으로만 기존에 있던 걸 바꾸면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희는 그 법정 규격에 따른 걸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유연한 판단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그 정해진 규격 경강 등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규격하고도 좀 다른가 봐요. 새로 지금 파란색으로 하는 게. 뭐 규격은 같을 수가 있는데 그 표시 경광등 그 판이 이제 파란색으로 전부 다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파란색, 빨간색 같이 되어 있는 건데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드러내고 교체해도 아마 같은 마찬가지 비용이 들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규격에 맞춰서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교체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이게 교체하는데 세심하게 좀 신경 쓰셔갖고 또 그분들이 잘 근무하시는데 아마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빨강 파랑 같이 경찰이랑 같이 하는 거를 원할 건데 버무르게 한다는 거고 잘 좀 하셔갖고 또 두 번 뭐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세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61쪽 좀 봐주시죠. 우리 평창군 우리 청년연합회 행사 지원인데 작년에 250이고 올해 또 100만 원 올랐네요. 350이네. 네. 우리가 그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보면은 277쪽인가 보면은 우리 청년 화합 행사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그 사업도 아세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 1,500만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여기는 우리 단청년 연합회만 한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하는 이제 행사네요. 이렇게 하는 행사보다도 이제 모든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경제과에서 하는 행사라는 게 묶어서 같이 하면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 100명이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는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뭐 형식으로 보면 그럴 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은 네. 청년 창업을 네. 했다든가 이런 그런 분들을 모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크고요. 네. 저희는 기존에 각 읍면마다 있는 청년회 모임 또 JC 모임 그 기업과 별개로 네. 물론 거기에도 다 같은 분들이 다 속해 있겠습니다만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동안에는 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모이게 하는 일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전년도에 우선 작지만 작게라도 시작을 하게끔 했고 올해 또 천막 설치비 정도 한 100만 원 네. 정도 이렇게 또 지원해 줘 보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뭐 저희 쪽으로 통합을 하던 네. 경제과 쪽으로 통합을 하던 그 방안도 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고 성격상 이런 뭐 청년 단체가 아니라 그 경제과가 지향하는 부분은 청년 창업을 하시는 분들, 청년 기업인들이 모여서 정보 교류로 하고 또 새롭게 어떤 블루오션도 찾아보고 그런 토의하는 그런 쪽에 조금 네. 목적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청년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하루 보내는 방식의 지원은 저희 부서에 맞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한번 믹싱해 보도록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명세서 149페이지 하고요. 설명자료 5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당초에 예산인데 이게 과목 변경, 편성목이 변경이 됐어요. 네. 변경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네. 과목 편성목 변경 사유가 있나고요? 아, 네. 저기 의원님들께서도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자문 그 회의에서 논의하신 구조를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워크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워크숍이 단순 행사인가 그냥 어디 관광하는 그런 것보다 교육 또 어떤 사업에 맞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회의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이건 사업으로 성격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네. 볼 때에도 단순 행사로 보면 너무 의미가 덜한 것 같아서 저희가 행사 지원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보조하는 방식으로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그래서 이 성격 규정을 이번에 바르게 하기 위한 지금 해서, 기존이 민간 행사 사업 보조고요. 예. 변경된 것이 지금 민간 경상 사업 보조인데 네.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간 경상 사업 보조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 네. 그리고 민간 경상 사업 보조의 범위라는 것은 뭐 사무실 사용 임대료라든지 또는 인건비 같은 것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사업 보조를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걸 지급하지 못하지 않나 싶어서 아마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아마 변경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인건비는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라 하면 이제 운영비에 포함되어 예를 들어서 뭐 있습니다. 워크숍을 간다 그러면은 뭐 그 뭐 애국을 나간다 그러면은 예. 뭐 항공료를 뭐 지불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1인 한 사람당.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아마 목을 변경한 것 같아요. 느낌상은. 예. 예. 그러면 지금 민주평통의 자문위원들이 35명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산출 근거에 보면은 그 50만 원 곱하기 20명 했어요. 그럼 산출이 근거가 35명으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요? 뭐 안 갈 사람이 있을까 벌써 여섯 누수율을 적용해서 그 20명으로 그렇습니다. 정하는 것은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수년째 워크숍을 운영해 본 결과 50% 미만의 분들이 가시는 경우도 많으셨고 70%를 넘는 경우가 없어서 수년 동안에 그걸 절충을 해서 20분 정도로 이렇게 했고요. 이게 이제 사업 참여율이 높아지시면 예. 뭐 추후에 그 행사를 치러보고 사업을 추진해보고 분석을 해서 말씀처럼 전원에 대한 산출 기초로 산정을 해서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 1,000만 원 가지고 애국을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2년차 저희들이 회의 참석해 보고 보니까 이 요즘에 항공료라든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그리고 또 이게 뭐야 비용이 적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국내 워크숍으로 다 돌리고 국내 탐방으로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민주평통 분들 우리 회원 35명 분들이 사실은 많이 좀 사기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예산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계속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못 들으셨나요? 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그럼 오늘 첫 번째 들은 걸로 생각하시고 네. 실제 민주평통 안에서는 회원들이 자부담 비율이 높아가지고 가고 싶어도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과장님 좀 알아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그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는 인원이 있는 걸 미리 예고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 현황이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로 35명, 35명 기준으로 짜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참석이 그만큼 안 되면은 나중에 환급을 받든지 다시 환수를 하든지 안 쓴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예고하고서 행정에서 미리 10명밖에 안 갈 것 같으면 10명 예산 짠다, 이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평통도 하나의 국가적인 조직이에요. 이게 민간단체,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대통령령으로 되는 네. 예, 조직입니다. 그러면은 35명이 공동으로 그 배정되는 산출 기표에는 35명을 같이 나와야죠. 그리고 1,000만 원을 맥시멈으로 기준을 본다면은 35명을 가지고 나누면 한 30몇만 원씩 내겠죠, 그죠? 1인당. 차라리 이렇게 쓰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50만 원으로 해가지고 명수 줄을 것이다 생각해서 20만 원에서 1,000만 원 맞추는 거는 예산 편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 1,000만 원 갖고 안 됩니다, 사실상. 뭐 50만 원 곱하기 35명은 1,750만 원이에요. 뭐 그 정도는 있어야 통일의 염원을 담은 워크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좀 드려도 네. 될까요? 네. 민주평통 자문회의 평창군 협의회 그동안의 워크숍은 국내 연수 워크숍으로 진행을 네.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 회장님 의지로 전년도부터 국외 워크숍을 계속 준비하셨다가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국내로 계획을 변경하셨던 부분도 알고 있고요. 또 반면에 도내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주평통협의회에서는 일부, 다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외국 연수를 하면서 평화통일 운동을 캠페인도 하고 함양시키기도 하고 또 사기도 진작시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처음 이제 말씀을 주고 계셔서 지금 국내 연수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뭐 또 국내로 가실지 국외로 가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잘 숙고해서 추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부터 보시겠어요. 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회실 LED 스크린 구축 및 개선 공사입니다. 24년도에 예산에서 3억을 집행을 안 하셔가지고 2월 했잖아요, 그죠? 네. LED 스크린하고 음향 교체. 저는 작년 말까지 계속 이거 저 대회실 가면서 이거 언제 공사하나 예산이 24년 수립됐는데 왜 안 할까 네.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나왔네요, 그죠? 네. 대회실 개선 공사를 먼저 해야 이게 장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이걸 한 방에 못했죠? 이거 예산을 못 하셨나 그럼 그때? 제가 답변 드리기 그럼 좀 어렵죠. 과정이 제가 뭐 저는 이해는 가요. 네. LED 스크린 교체하고 음향 시스템 교체하려니까 이게 단순하게 물건만 사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면에 있는 벽에 구조 변경을 해야 돼요. 또 예, 스크린 설치하려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계산 안 하고 작년 예산에 그 3억으로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선결할 과제가 먼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선결할 과제가 지금 그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서 2억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죠?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된다 생각 안 하세요? 대회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스크린 설치하는 거 때문에 2억이 들어가요. 건물 하나 짓는 가격인데 어떻게 뭘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특히 지금 뭐 위원님 그런 지적에 일부 뭐 수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월군청 예. 도내 다른 지자체들이 이제 회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많이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TV 모니터를 그냥 3개를 전면에 두고 회의 참석하신 분들께서 또 대회실 이용하시는 분께서 그 부분을 많이 시청하시게 되어 있는데
벽체를 전체를 전면을 스크린화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표출한다든가 하는 이런 추세로 지금 지자체들이 회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네. 추세입니다. 근데 그런 데 들어가는 그 기술적인 부분들,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가격대를 감안하고 전체 시설을 정비하고 말씀처럼 리모델링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저희 군은 특히 저희가 대회실이라고 지칭하는 이 회의 공간이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중회의실 규모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뭐 100여 명 이상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지 대회실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저희는 고작 라운드 테이블에 앉으면 40명 겨우 앉아서 회의를 하고 대학 강의실처럼 놔야지만 뭐 1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또 여유 있는 회의 공간도 없고 그래서 공사를 한번 하려면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해야지만 공기도 짧게 하고 다른 회의를 그동안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금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전체적인 지금 대회의실이 지금 모습을 갖춘 게 이제 또 한 20여 년 돼 갑니다. 그래서 좀 바닥부터 벽체부터 천장부터 또 이런 스크린까지 다 넣으려면 그런 부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아무래도 잘 만들고 평창 군의 유상에 맞는 대회실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좀 번듯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지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 본청 안에 들어가는 현관에 LED 있죠, 그 스크린. 네. 그리고 그 인재육성과가 준비하고 있는 올해 추경에 준비하고 있는 또 그 기부하신 분들 자금 기부하신 분들에 관련된 또 그런 사업도 지금 현관에다 하려 그러더라고요. 네. 하려 그리고 거기도 LED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대회실에 있는 LED가 그러면 크기가 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게 벽면 전체가 벽면 전체가요? LED로 표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뭐 높이가 한 3m, 길이가 한 5m에서 6m 정도. 전면에 보여지는 네. 부분은 거의 대부분 대부분 다. LED로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기에 그러면 그 통신 장비 그 마이크는 기 교체 다 돼 있는 거죠, 그죠? 그 스탠드 마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일체를 그건 다 돼 있죠. 새롭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보니까 건축공사 뭐 1억 4천, 전기공사 4천, 통계공사 2천. 전체적으로 대회실의 기능을 좀 보강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작년에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 에디다 음향이 아직 1년 동안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제가 좀 있었어요. 빨리 좀 하지 왜 안 할까? 네. 죄송합니다. 근데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안 한 이유가 그 사전적 준비를 해야 할 건축 관련된 개선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김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우리 행정 담당관님도 읍장으로 계실 때 주민자치가 여러 가지 성과들을 거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담당관님께서 읍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또 주문을 좀 많이 하셨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도대에 가서도 성적도 있었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많이 활성화됐긴 했는데 지금 이제 주민자치가 평창읍 외에는 지금 다른 면으로는 확산이 안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좀 숙제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를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모든 읍면동에서 시행하기를 계속 권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이미 오랫동안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각 읍면마다 번영회라는 또 주민단체를 대표하는 조직도 있고 또 옥상 옥처럼 또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제약도 많이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수준의 선거법 제한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창읍에서 시범 운영을 지금 4년을 하고 이제 3기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그 동안의 반성과 분석을 좀 설명을 올리면 2기 주민자치회장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군수님과 똑같은 선거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 지역의 여러 행사에 가서 부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주민들한테 평판을 얻어야 되는데 주민과 함께하고 여러 단체에 함께하고 있다, 기여하고 있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하는 주민자치회장을 원망을 이제 또 하시게 되는 거죠. 행사장에 얼굴을 또 못 비치게 되고 가서 부조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모든 걸 떠나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여쭤봐야 되고 또 제약받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순수하게 주민자치, 뿔뿔이 자치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기능하려면 도시같이 인구가 많은 데에서 자원이 많고 순수하게 운동 차원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저희 지역과 같이 농산어촌의 적은 인구에서 사람이 귀한 곳에서 이게 뿌리를 내리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느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평창읍 주민자치회가 좀 모범적으로 기능해서 다른 읍면, 다른 지역에서도 평창읍 주민자치회가 있으니 저런 혜택을 주민들이 더 받는구나. 우리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주민들로부터 욕구가 분출되어져야지만 이게 성공한 주민자치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다른 읍면장을 통해서 조직을 하라라든가 강권하는 입장은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빠르게 정착을 해서 8개 읍면이 공히 주민자치회 조직이 있어서 서로 협업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4년의 실험에 그치고 또 평창읍만 하느냐 하는 질타, 비판, 야단을 저희가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지역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올해 주민자치회장님께 좀 마음껏 포부를 펼쳐봐라.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른 읍면에서 볼 때에도 우리도 이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우리도 만들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해봐라. 그러면 이제 행정에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의원님들께 열심히 설명해서 그걸 뒷받침해 주겠노라고 했는데도 작년 대비 겨우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 늘어난 수준의 사업비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성격에 맞지 않는 무슨 축제위원회라든가 다른 단체가 해야 될 일들에 또 주목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건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좀 정리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제 마음에는 전년에 배 이상 한 2억, 3억 이렇게 사업을 해서 다른 읍면도 더 하고 싶게 이렇게 이끌어드리고 싶었는데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사업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오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 잘 주셨는데 사실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축제 행사는 그냥 다른 조직에서 하면 되고 주민자치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도 보면 사실 일회성인 것들도 좀 있기도 하고 또 특히나 새로운 의제들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의제 발굴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읍에서도 읍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겠지만 행정과에서도 좀 같이 좀 더 힘을 좀 실어 주시고 자문을 좀 많이 해주셔서 다른 면에서도 우리가 학계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지금 예산 세운 것도 보면 사실 작년이랑 대동소이하거든요. 크게 늘어난 부분도 없고 그렇고 또 도 주민자치 박람회 참석하는 것들도 보면 홍보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비용이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 여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인데 지금 산출 근거 보니까 20명 잡아놨더라고요. 1박 2일에 20명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활성화되고 성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좀 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예산에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3쪽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자료 63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유총연맹 그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이게 18개씩은 돌아가면서 치르는 행사인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군 회장님께서 올해 평창에서 하는 걸로 유치를 최종수 도의원님과 협의하셔서 같이 해 오셨고요.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 2천만 원 주시고 저희도 2천만 원 대응 예산으로 부담해서 4천만 원으로 아마 뭐 자유총연맹도 행사를 평창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처음 도행사를 평창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 자유총연맹에서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내용이 다 담아진 내용인가요? 네, 요구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 반영을 했고요. 네. 뭐더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알차게 준비해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에 이제 모든 회원들이 모이는 만큼 평창군의 위상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뭐 요구하셨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고 예산 외에도 18개 시군에서 빛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이나 그 외의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업명세서 149쪽 보시면은 우리 지역 홍보물 농특산물 구입이 이제 3천만 원이 증대해서 6천만 원이 됐는데 지금까지 보면 매년 뭐 주경까지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계속 이렇게 맞춰왔는데 뭐 좀 모자랐었나요, 작년? 매년 모자랍니다. 네. 많이 부족하고요. 네. 또 이런 뭐 의원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이제 소상하게 말씀 올리면 저희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는 이 농특산물 지역 홍보 물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광역 자치단체라든가 또 중앙 행정기관이라든가 또 우리 군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께 기념품으로 드리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가격의 그 홍보 물품 농특산물 위주로 많이 네. 구매를 하고 이제 최고 비싼 거는 9만 원 상당의 산양삼으로 제품 특화해서 이거는 그 청탁금지법에 허용되는 범위에 제한한 금액의 그 소량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하는데 사실 일단 단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구매하는 종류도 많아지고 또 우리 지금 정부가 모든 국비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공모사업 위주로 그러니까 발품 팔고 열심히 노력하는 지자체에다가 더 많은
국가 재원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이고, 또 강원도조차도 지방 양려 사업이 이제 점점 문화관광 쪽의 사업은 이제 도에서 전부 다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선물,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그 이상 활용을 해야지만 우리 이 지자체의 자구책이 선다, 이런 중입니다. 여기에 뭐 또 사사롭게 이용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2021년도에는 6천만 원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2022년부터 4,500, 5천, 또 지난해까지도 5천만 원 최종 예산이 선물을 운영했는데 늘 부족해서 미리 외상으로 주문을 일부 뭐 해서 다 차년도에 뭐 지출하는 경우도 뭐 진솔하게 말씀을 여쭈면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천만 원을 추가해서 6천만 원 수준으로 그래도 꼭 쓰일 때 사용해서 해보려고는 하는데 말씀처럼 부족합니다.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잘 아는데 네. 저도 있을 때 보니까 좀 많이 부족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군수께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려면은 이 예산만큼은 저는 좀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솔직히 전 6천만 원도 좀 적다고 봐요. 그래서 한 1억 주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예산부서에서 잘 안 세워줘서 안 세워줘도 아니 군수께서 대외 활동하는 건데 군수가 쓰신다는데 그 뭘 예산부서에서 왜 안 세워집니까 이게 그거를? 또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 편성 기준에 또 범위 경계선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의원님처럼 우리 지자체의 이런 노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 주실 수가 있는데 또 그냥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는 이렇게 또 평가하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선이 어딘지 저희들이 좀 잘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의원님 말씀을 아주 잘 새겨서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념품 홍보 농특산물을 좀 많이 이게 또 우리 군 농특산물을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확대되는 부분이 저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가실 때 군수께서 가실 때 좀 좋은 걸로 비싼 걸로 가지고 와라 그러세요. 항상. 네. 이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그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평창군 청년연합회 행사 지원 61페이지 설명 좀 보시겠어요? 뭐 이 예산적인 문제보다는 과장님 혹시 청년연합회 행사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나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죠? 네. 예. 저는 뭐 작년에 이제 가보고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청년 이 회원들이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부인하고 아기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행사를 통해서 뭔가 사회 지적도 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행사에서 보여주는 어떤 뭐 자긍심이라든지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좀 기능을 같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스 만들어져 있고 테이블 차리고 음식 놓여 있고 술 놓여져 있고 그리고 뭐 개막식 잠깐 하고서 그 위에 제가 머물러 있지 않아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그냥 프로그램이 없이 계속 앉아서 먹고 그냥 얘기만 나눈다면은 이 젊은이에게 어떤 우리가 기존 세대들이 해왔던 의미 있는 행사에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뭐가 좀 다름이 있을까, 그렇지 않음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연합회 행사에 나름대로 뭐 공연이라든지 체험 행사 또는 전시 행사 또 의미 있는 지역에 뭔가 역할할 수 있는 행사들을 다시 넣어가지고 좀 더 다양성 있게 만들어내면 젊은이들이 좀 더 이런 행사에 대한 청년들의 소중함이라든지 본인들의 어떤 지역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더 가질 텐데 너무 행사가 단조로웠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뒤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또 예산적인 부분이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다른 행사들 보면은 행사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 준비하는 예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프로그램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하니까 이 행사가 의미 있게 비춰지진 않아요. 물론 자체 조직에서는 하루 모여서 먹고 즐기니까 좋지만 그래도 지역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뭔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다양한 뭔가 의미 있는 내용들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적 부분을 서포트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네. 드릴까요? 저는 청년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이 많은 의미 있는 말씀이고 일리 있다고 우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연합회 회원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청년 단체들은 우리 제도권의 틀 안에서 행정이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지지가 않고 JC 같은 경우는 도움 안 받고 자기들이 돈을 내서 독자적으로 한다. 우리는 누구한테 협찬 안 받는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청년 단체지만 한다고 손 내밀지를 않고 행사를 해왔습니다. 청년연합회 활동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지를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더 많은 행정에 도움을 요청을 해왔다면 또 다른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율성에 기반하에 우리 평창군 8개 읍면에 뿌리 내리고 사는 우리 청년 단체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각 지역의 미래 대들보로서 기능하자라는 취지의 화합의 자리로 그분들이 이 행사의 의미를 두고 있다면 저희들이 개입해서 예산 주연한다는 이유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올해는 김범준 대관령 JC 청년회의소 회장님이 연합회장님이신 것 같고 작년에는 봉평청년회 회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 연합회가 구성된 것도 아직 일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기들의 이 단체의 의미를 계속 찾아가야 되고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는지 기존의 뭐 이장님들, 다른 소방대, 방범대, 뭐 새마을 이런 방식의 행사로 진화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율성에 기반해서 소박하지만 청년 다음으로 할 건지 이렇게 좀 어떻게 이 방향성을 갖게 갈 건지에 대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좀 버라이어티하게 다채롭게 뭐 이렇게 꾸미고 가꾸고 모양도 내고 거기에 많은 동기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숙고해서 의회에 요청드리고 허락받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뭐 저희도 허락받을 필요는 없고요. 네. 예. 그 청년연합회가 사기진작과 화합을 다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화합과 사기진작을 함께 그 행사 자체가 의미 있게 지나가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별개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로 보여야 되고요. 의미 있게 가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그 연합회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그 여지를 열어놓고서 예.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행사 끝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분법으로 놓고서 이게 뭐 이건가 저건가 논하지 마시고 과장님 예, 함께 보시기 바라고 청년들이 사실 우리보다 사실 더 머리가 더 좋고요. 얘기는 안 하고 사회에 많이 나오진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고 뭐 일 시키니까 잘해요.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더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좀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료 의원께서 우리 그 조직 그 화합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19년 이후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하는 행사인데 이건 정말로 직원들 우리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산출 근거에 보면은 그 우리 행사 무대 및 음향 장비 임차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렇게 2천만 원을 쓸 일이 있나요? 이렇게? 뭐 이제 사업을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좀 네. 뭐 변경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릴 때에는 이게 전문 네. 용역 네. 역사를 통해서 게임 위주로 우리가 뭐 축구 대회나 배구나 뭐 이렇게 체육 행사로 하지를 않고 네. 화합 행사로 해서 무슨 명랑 운동회처럼 무슨 청백전처럼 게임 한 뭐 10종류 정도 게임 용품부터 진행 요원부터 또 진행 일체를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세부적으로 진행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나중에 보고 행감이나 하실 때 네. 충분하게 납득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네.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실적으로 직원들한테 좀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주 옛날에는 그냥 우리 이장님 행사처럼 공무원 체육대회도 네. 뭐 음주도 하고 술도 먹고 막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간식을 무제한으로 이제 제공하고 술은 주류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으로 친목, 친화적인 이런 행사로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공무원들에게 많이 돌아가게 하라고 많이 먹게 하라는 건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휴식을 감사합니다.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기획예산과 및 읍면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6억 1944만 4천원이 증액된 174억 1218만 2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문 분야별 정책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하려던 사업을 주민 참여형 포럼으로 운영하고자 정책 토론회 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 참여형 정책 포럼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숙박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건축 기획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정부 합동평가 부서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 원을, 전입세대 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저출산 극복 기획보도 및 홍보비로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2억 4,13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평창읍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네, 질문하시죠. 이은미입니다. 명세서 157페이지, 설명자료 7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 기획 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사실 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이제 사업을 지금 바꾼 거죠. 네, 이 네. 사업으로. 네. 오늘 설명 좀 한번 네. 해주세요. 당초에는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뭐 백인 토론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 또 지역 뭐 단체장님들 주민들 모셔놓고 하루 그냥 뭐 두세 시간 이제 일회성으로 하는 토론회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산 편성한 이후에 저 이제 1월 달부터 2월까지 저희가 실무
우리 직원들하고 다시 좀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하루 하는 게 효과가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좀 방침을 정하고 하루 하는 것보다는 뭐 한 5개월에서 6개월 기간을 잡고 아침 이제 조찬 이제 특강식으로 조찬 그러니까 이제 참여자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100명 내에서 조찬 특강을 듣고 또 아침도 같이 드시고 또 뭐 지역에 대한 현안도 토론회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좀 내용을 바꿨습니다. 월 1회네요. 네네.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네네. 네, 이게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업이 그냥 이제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이게 이제 사업이 잘 됐다. 지금 사실 이게 군정하고 사회 단체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군정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거 좀 알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예, 거죠. 예, 네, 그런 사업이니까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일식 해가지고 몇 번이 잡혀 있더라고요. 현재 5번, 총 네. 총 5회가 잡혀 있어요, 그렇죠? 6월에서 12월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은 진짜 주민들하고 또 그 군정과의 소통을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좀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네. 계속적으로 해서 군정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잘 홍보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생각 어떠세요? 네, 한번 우리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성과가 좋다면 뭐 내년 또 후년도 또 저희가 좀 확대해 나가고 또 네네. 잘 알릴 건 알리고 또 우리 함께 고민하고 의견 나누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조찬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서 장소는 일단 어디? 서울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캠퍼스하고 협의는 끝냈고요. 장소는.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만 보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평창형 공공복합 숙박시설 보시겠습니다. 공사업 심의 때도 제가 네.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 용역비가 좀 다른 것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죠? 예, 그 이유는 아마 사업이 중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자세히 담아내려는 의지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 혹시 설계 용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설계 용역비 안에? 세부적인 설계 용역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네. 말 그대로 건축 기획 용역은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에 따라 네. 공공 건축물은 건축 기획 용역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기획 용역에는 이제 기본 구상 또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방식 또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본 사업이 그 연초에 군수님 읍면순방 때 평창 번영회장하고 그 통해서 네. 첫 번째로 아마 이게 사업이 아마 네, 제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읍면순방 하자마자 바로 연초에 이제 올해가 이제 5월달인데 그 긴박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또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나요? 사실 뭐 긴박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저희가 터미널을 매입을 완료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난해는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버스 그 터미널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 용역을 2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읍 주민들 상대로 의견도 한 두세 차례 수렴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 그 용역에 따라서 그 용역은 이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도의 이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객실 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래서 지난해 한 용역에서는 이제 제한은 80에서 120실 규모를 이제 용역교가 제한을 했는데 저희가 뭐 120실까지면은 사실 좀 너무 사업비도 많고 그래서 80에서 한 100실 정도는 현재 그 예상은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또 이 BC 분석도 이번에 용역을 하면 자세하게 BC 분석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용역 기간도 지금 이제 1년으로 잡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사실 용역 그 BC 분석을 하게 되면은 사실 쉽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공공복합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상업 시설이긴 하지만 수익을 목적하지 않고 뭔가 그 필요하게 쓰기 위한 하나의 공공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투자된 만큼의 또 투자된 거는 뭐 국가 예산으로 하니까 다행이지만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설, 인력
숙박에다가 뭐 시설물 관리, 전기, 상하수도, 기타 등등 그 비용을 과연 거기에 숙박시설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거든요. 이게 타당성 분석이거든요. 네.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그때 걱정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1년에 그 숙박 네, 네.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거리, 그죠? 네. 또 저는 그로 인해서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이건 사실 기업의 논리를 보면 경제성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공공으로 보니까 행정 공공으로 보기 때문에 수입이 나지 않아도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지금 군에서는 지금 활용 목적이 뭐 관광객이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너무 추상적인 네. 얘기고, 구체적으로 혹시나 뭐 운동 선수들을 합숙소로 쓴다든지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뭐 대상 타겟에 대상에 대한 그 검토는 있나요? 미리 해놨나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용역 했을 때 네. 사실 그 용역에서 좀 방문객 추이를 산정을 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뭐 체육대회하고 전지훈련 할 때 뭐 예를 들어 한 3만 6천 명 정도. 그다음에 3만 2천 명요? 3만 6천 명. 이제 3만 평균 체류 연? 예예 평균 체류 네. 9일로 잡아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관광 분야에서 600마지기에 오는 관광객 또뭐 축제장 또 인근 밑한 뭐 백령 농굴 백덕산 등 해서 일단 그 용역에서 나온 거는 47만 5천 명 정도가 방문한다는 용역 결과는 방문객이 있습니다. 47만 명이고, 네, 그 중에 숙박을 하는, 물론 뭐 이제 용역에서 아마 그 내용들 아마 찾아내야 되겠죠. 네, 어느 네. 정도는. 근데 행정에서는 지금 47만 명 예상하고 있고, 평창군의 관광객은, 그리고 숙박을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숙박은 거기서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아까 뭐 저기 뭐 전지훈련, 네, 뭐 네. 레슬링 선수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나오고요. 그래서 그때 용역가세 심의 때도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또 지금 우리 노람뜰하고 장암산 그런 시설이 완공되는 것까지 좀 봐달라는 때 예, 질문하셔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네. 짚어드리려고 지금 네, 질의를 드렸어요. 평창은 지금 남북권 개발 중심에 그 많은 예산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야간 관광, 체리형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객이 와서 머물 장소가 필요해요. 근데 뭐 좋은 날에는 캠핑장에 가서 잘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아마 캠핑하는 사람보다 아마 숙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노담뜰 관광지 개발, 그다음에 장암산, 그다음에 600마지기를 생각한다면은 사실상 이거 백실 갖고도 적은 거예요. 사실은요. 적지만 우리가 항상 북부권 쪽에 관광이 몰려 있다 보니까 북부권은 사실은 공공형의 이런 숙박 시설이 없고 대부분 기업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북부는 뭐 우리가 손을 안 대도 잘 돌아가는데 남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관광 사업의 정점이 공공형 숙박 시설을 만들어서 체리형 관광을 만들어가는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 아울러서 하여간 이번 이 사업이 그 용역사가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남북권 개발 사업의 포괄적인 개념에 큰 범위 놓고서 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 평창에 읍이 놓여 있는 관광적 여건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상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관광 사업을 연동해서 같이 본다면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 제가 번외를 한번 주문드렸잖아요, 그죠? 평창 주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행정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어쩌면은 그냥 요구하면은 된다라는 어떤 그 피의적 수동적 사고 방식이 좀 있어요. 평창 주민들이. 저는 관광 사업은 그런 어떤 그 수동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좀 더 나름대로 내가 이 관광 사업을 해서 내가 뭘 이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 나서서 뭔가 개인 사업을 통해서도 연동을 해줘야지만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창에 있는 뭐 단체라든지 뭐 요식업, 식당 또는 관광 사업에 있는 모든 분들이 평창군에서 만들어지는 관광객을 받아서 우리는 장사해 먹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식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교육 모든 것이 같이 연동돼야 한다. 그 내용도 같이 용역에 담아라. 라고 제가 주문드렸었어요.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평창읍 수구도시로서의 관광지다. 평창읍 가볼만하다. 라는 마을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 금방 말씀하신 거 다 그 메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의원님께서 용역가서 심의할 때 그 주민들 역할이 필요하다. 네. 동참이 끌어내라는 것도 네. 인근 뭐 밑한 대화 네. 방리까지의 관광객을 다 추산을 해라. 네, 그런 말씀해 주셔서 또 용역 예산이 뭐 저기 승인이 된다면 또 발주하면서 또 용역 기간도 저희가 좀 충분히 잡아서 네. 충실하게 그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설명서 77페이지고요. 명세서는 157 페이지입니다. 네. 인구 감소 대응 정책 네.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저번에 이제 조례 개정해서 1인당 5만 원에서 30만 원 네. 이제 준거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4월 20일 네, 전입자부터 소급까지 네. 적용했는데 저희도 사실 입법 예고는 5월 1일부터 네, 했는데 네. 그 어느 게 맞는 건지. 좀 설명 좀 드릴까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제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미리 저 사전 설명 드릴 때는 이제 4월 22일부터 적용하겠다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 4월 달에 저희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설명 자료는 4월 22일부터로 이제 만들어 온 후에 저희가 4월 22일 날 또 우리 전체 기관 단체 그 회의도 거치고 그래서 4월에 그것도 구분하는 게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부 방침을 정해서 5월 1일부터 전입자는 전입자에 대해서 이제 30만 원 상향하겠다. 그래서 그걸 좀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5월 1일부터 입법 네, 예고가 네, 되는데 네. 4월 20일도 소급화에 적용한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 예, 건지 5월 1일부터 현재 할게요. 네, 좀 혼란스럽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하나 그냥 물어본 거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30만 원 준다고 이거 꼭 30만 원 말고 혹시 다른 방안은 현금 지원으로 30만 원 말고 혹시 어떤 다른 걸로 좀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글쎄요, 지금 사실 다른 지자체들 보면 꽤 많이 뭐 30만 원 주되 무슨 뭐 아이들 뭐 생활용품 구입으로도 주고 네.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왔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주는 걸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상품권 현금을 더 준다고 해서 뭐 전입이 올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사실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입 축하 저기 물품하고 이것까지 해서 하면 이제 한 33만 원 정도 될까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그런 이제 예산은 들어가고요. 대신 또 아이하고 왔을 때 무엇인가 별도로 주는 것보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 아이 다 키워드림 뭐 해서 1억 5천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해서 그 전입에 왔을 때만 특별히 주는 것보다 전입에 오면 평창군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억 5천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정책을 좀 더 홍보하고 더 알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왜냐하면 단순히 그 일시적으로 현금성보다는 아이들하고 그 주민들이 왔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그냥 단시간이 아닌 지속 가능하게 계속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인구가 오는 거지 뭐 물론 1인당 30만 원 주고 뭐 오면 쓰레기 봉투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인구 유입하는데 혹시 다른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혹시 여기 보면 전입자가 284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284명이 어떻게 그냥 각 읍면에 전입해온 그 숫자로 나온 건가요? 네,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6개월 이상 사실 1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전입 물품 지원한 게 871가구 1,4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출 때 보면 저희가 6개월 이후에 이제 2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산출 내역 내면서 좀 숫자는 그렇게 좀 잡은 거고요. 실제로 전입을 오면은 1년에 1,500에서 2,000명까지가 전입이 옵니다. 물론 전출도 많이 나가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뭐 인구 문제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저희들 혼자만의 해결은 아니고 네. 저희도 계속 인구 정책의 유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저희 주평부나 저희 의회나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좀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 한 명이라도 더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명세서 157쪽이고 설명 자료는 76쪽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이제 질의했던 문제인데 혹시 뭐 중복이 되더라도 네. 잘 과장님께서 잘 걸르셔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창형 이제 공공국가 숙박시설 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여기 용역에 보면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마스터 플랜까지 이제 용역이 담았는데 위치 문제가 이게 사실은 이 숙박 문제는 이제 대관령면을 제외하고 우리 7개 읍면에 다 공통적인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 숙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평창읍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기에 좋은 거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위치 문제에서 이 터미널 부지에 이제 호텔을 쓰는 거는 사경제 영역으로 볼 때는 논리로 볼 때는 진짜 좋은 위치예요. 좋은 위치지만 지금 그만큼 수요가 없는데 좀 수요는 많지만 이 그 시설을 만들기에 좀 사경제가 관여하기는 너무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위치 변경도 한번 검토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로 전지훈련이나 스포츠를 위한 그런 선수들이 와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쪽 종부 쪽으로 가서 뭐 운동장이 있고 또 체육관이 있고 야구장이 있고 파크홀점이 있는 종부 쪽에다가 건립하는 게 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제의 벤치마킹 같은 전지훈련장이 있어요. 전지훈련장의 숙박시설처럼 그래서 공모를 통하든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건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원하는 관광으로만 본다면 노람들 쪽으로 가는 것도 맞아요. 사실 전번 정부 때 호텔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이렇게 좀 목적이 변경이 돼서 뭐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이제 무산이 됐던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쪽에 정말로 호텔이 쓴다면 그쪽에 있는 관광 인프라를 같이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돌문화체험관, 그다음에 에코랜드, 물안경 체험센터 이런 아주 훌륭한 그런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기업이 들어오든지 어쨌든 우리 공적을 하든지 거기 호텔이 쓰면 거기에 3-4개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가 다 호텔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인프라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전국의 세계 어디 가도 그 넓은 관광 인프라 정원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 호텔이. 오대산 호텔만 봐도 거기에 프랑스식 정원이 있어가지고 호텔이 빛이 나듯이 요 거기에 노람대리 호텔이 쓴다면 그 제가 열거했던 그 많은 뭐 인프라들이 다 호텔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면 분명히 나는 들어올 기업도 있을 것 같고 또 공적으로 해도 우리가 지어도 그 인프라를 다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호텔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로 간다면 중부로 가야 되고 관광 쪽으로 진짜 집중을 할 수 있다면 노람들이 사실 위치가 진짜 좋아요. 강도 보이고 시설도 좋고 산책 코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잘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던 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호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이 터미널 부지의 복합단지는 그건 상권으로 가는 게 좋고 뭐 상업시설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료분들도 좋은 얘기도 했고 또 과장님도 뭐 용역에 많이 고민하겠지만 제가 얘기했던 스포츠하고 관광하고 두 개를 용역에 한번 담을 수만 있으면 타당성 검토 때 그 부분도 한번 넣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내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좋은 용역이 나올지 생각을 합니다. 한번 네, 그- 현재는 저희가 뭐 부지는 뭐 말씀하셨듯이 터미널 부지를 현재 염두에 두고 지난해도 용역을 했고 지금 예산도 현재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도 평창의 주민들도 일단 터미널 부지를 빨리 좀 활용 방안을 찾아달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현재는 터미널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아직 용역이 시작은 안 돼서 예. 또 이거는 이 위치 문제는 사실 또 이 평창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평창 전체 주민의 또 그 가장 의견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의견도 듣는 것도 좋지만 또 용역에서 또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노람들이 좋은 게 나는 영화관만큼은 시내에 왔으면 했는데 영화관 역시 노람들로 간다며 그러면 호텔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프라를 플러스 영화관까지 있는 그런 좋은 타운이 있는 부분에 호텔이 쓴다 생각을 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용역 저 추진할 때 하여튼 예. 여러 의견을 듣고 용역으로 끝나지 않게끔 예. 그렇게 좀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사무김 적은 용역비도 아닌데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네. 예. 용역을 한다는 것은 목적을 충분히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잘 당길 수 있도록 발주할 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5페이지 명세서고요. 157페이지 명세서 설명서는 75페이지 예.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회 동료 의원이 질의했었는데요. 여기 제가 한번 그 세부 계획에 보니까 평창 아카데미가 아니라 평창 리더스 포럼으로 되어 있던데 예, 이게 가칭 현재 그렇게 정했습니다. 가칭 그런 예. 리더스 포럼으로 가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돼 있고, 내가 거기 보면 연회비 20만 원을 받는 걸로 돼 있던데 그 20만 원 회비를 받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왜냐면 이제 아침 조창까지 들어가니까 사실 아침 식사 비용을 이 예산에서 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회비를 이제 받는 또 의미가 또 그만큼 내가 뭔가는 이제 지불을 해야지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정 좀 회비는 자체적으로 회비는 회비대로 걷어서 좀 운영할 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제 5월 빨리 좀 저희 발빠르게 움직여서 또 희망 참가자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주요 특히 뭐 단체장들 또 여기서 말씀드린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의 그런 아침 자리를 마련해서 또 특강도 듣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또 같이 현안도 논의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단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리더들분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네, 필요하고 네.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저도 얘기가 전에는 보면 우리 군정 시책이라든가 정책을 뭐 사실 월간지나 뭐 아니면은 인터넷 아니면 우리 사실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 정책 포럼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부 계획에 들어가 보니까 회비를 2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은 또 무료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단체 잘 설명하셔갖고 몇 분이나 참석하는 건지 이것도 조금은 또 신경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자면 그 지속가능 발전 기본 시행령에 보면 수계 공로화장을 마련하게 돼 있어, 그죠? 거기 이제 환경과에서 이제 기획실로 네, 네. 넘어갔잖아요. 네. 그 아마 과장님 저번에 한번 회의할 때 저희들한테 참석했는데 그 제가 작년에도 이거 조례할 적에 수기 공로화장을 거기다가 넣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례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기본법에 수기 공로화가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랑 같이 그거를 갖다가 좀 공유하시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도 같이 한번 협조 공문을 띄워서 이거 굉장히 거기 하면은 이 정책이 좀 많이 또 도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 그 지속가능 발전 그 협의체랑 한번 운영해 보시고 네, 네. 예,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수계 공론화장을 그렇게 마련할 수만 있다면 뭐 그러니까 연중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제를 보세요. 네네. 또 좋은 의견 주셔서 저 생각 못했던 부분 끝나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도 한번 그 어떤 사업이 있는지 또 제가 또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76조 그리고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뭐 자세하게 다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한 3억이라는 예산이면은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세신 것 같아요. 예. 그 어쨌든간에 용역 과정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할 때 중간중간 우리 의원님들하고 항상 좀 소통을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도 좀 많이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조 바로 옆에 보면은 우리 평창군 전입세대 지원 사업인데 그 25만 원을 6개월 후에 지급을 하죠. 네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악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예. 또 전입을 해서 하면 이제 바로 이제 타고 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례가 뭐 악용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1월 달에도 그러니까 사정상 오셨다가 2, 3일 만에 또 전출을 하시는 분이 한 10분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그런 걸 좀 방지하고 또 최소한 전입을 오면 6개월 이상은 그래도 평창군에 거주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저희가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5만 원 주고 6개월 이상 체류 하게 되면 25만 원 하는 걸로 그렇게 20만 원 때문에 뭐 오진 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냥 전 개인적으로 그냥 다 줬으면 좋겠는데 예. 한번 그건 뭐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이제 평창군 인구가 이제 4만 목걸입니다 이제. 네. 요번에 보니까 4만 35명 3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이 좀 되네요 지금. 이제 아마 5월 달 지나고 나면 4만 명 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읍면 소관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